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산부인과 생식 내분비 분과에 재직 중인 이인하라고 합니다. 저는 앞선 교수님들에 이어서 8번째 강의인 폐경기 비뇨생식 증후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폐경이란 난소 기능 저하로 여성 호르몬이 결핍되면서 월경이 소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말에서 50대 초반에 걸쳐서 폐경이라는 신체적 변화를 맞게 되는데, 이제 여성분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사실 과거의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폐경기 증상을 여자로서 겪어야 그냥 숙명,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버텨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급격하게 노령화가 되고 실제 기대 수명이 84세까지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폐경기는 인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여성분들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70% 이상이 폐경 증상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정작 병원을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될 이 비뇨생식 증후군 관련해서는 이게 뭔가 남들한테 말하기도 굉장히 조금 애매하고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더더욱 좀 병원을 찾기를 꺼려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폐경 후에 이제 증상이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경 증상이 있다. 얼굴이 막 빨개지고 덥고 식은땀 나고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은 급성기에 나타나는 혈관 운동 증상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비뇨 생식기 위축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 한 4, 5년 이후에 그 아급성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만성적으로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인지기능과 치매 등이 있습니다. 비뇨 생식기 위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비뇨 생식기 위축이라고 이제 그것들을 일컬어서 불렀는데, 한 2014년쯤에 이제 새로 명명을 하면서 폐경 후의 질 위축증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 농도 감소로 인해서 생식기, 질, 요도 및 방광의 변화로 인한 모든 증상 및 징후를 포함하는 폐경 비뇨 생식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질 위축증을 얘기할 때 비뇨 생식 증후군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 비뇨 생식 증후군과 관련해서는 여성 외부 생식기와 질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건조해집니다. 질은 좁아지고 길이도 짧아져서 성관계도 힘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관계 횟수도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제 위축이 있고 횟수도 줄어들고 이런 통증 같은 게 심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이런 성욕 같은 것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노화로 인해서 질의 산도가 보통 이제 젊을 땐 산성이 주로 있는데 중성 혹은 염기성으로 변하게 되고, 이제 보통 산성 환경에서는 질의 염증을 억제하는 유명한 라토바실러스라는 이제 유익한 균의 증식이 활발한 반면에 중성이나 염기성 환경으로 변하게 되면은 그런 유익한 균이 없어지고 반대로 세균의 번식이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 전과 비교했을 때 폐경 이후에 질의 염증이 더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도의 점막 같은 경우에도 얇아지고 탄력도 감소하고 방광이 예민해지고 골반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배뇨곤란, 야뇨증,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강해지는 잔뇨감,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침을 하거나 복부에 힘을 줄 때 소변이 새는 증상이 요실금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비뇨 생식계 위축의 시작 시기와 정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폐경 후에 몇 년 이내에 성생활 곤란할 정도로 위축이 심한 분도 있고, 별로 호르몬 치료 없고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증상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질이 건조하고 따가운 그런 자결감이 있는 그런 게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관계를 할 때 통증, 관계를 할 때 출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통 있고, 세 번째로 이제 비뇨 생식계 증상으로 소변을 볼 때마다 따끔따끔하게 배뇨통이 있다든지 절박뇨,
그리고 반복되는 요로 감염들이 이 말씀드린 모든 비뇨 생식 증후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비뇨 생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이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87%까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병을 진단하면은 진단 기준이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뇨 생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진단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하는 거나 어느 정도 심한가, 척도를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검사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도 환자분이 내가 이런 증상이 있어서 불편하다 그러면은 진단을 할 수 있고 치료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료로는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제 적어 놨는데요. 일단은 그 가이드라인 권고하는 기준으로는 1차 치료로 보습제나 윤활제를 먼저 사용하라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습제나 이제 윤활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도 환자분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습제로도 이제 증상이 많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게 국소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선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신 먹는 경구 에스트로겐 이제 전신 호르몬제 말고 국소적으로만 작용할 수 있는 질정이나 크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DHEA나 오스페미펜, 레이저 시술 등도 이제 이런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뇨 생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노화의 연속적인 선상에서 일어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치료할지, 언제까지 치료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는 것도 아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주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거를 언제부터 시작할지, 또 언제까지 할지, 효과는 또 어떤 걸로 볼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치료 목표가 확실하게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가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 시점은 환자가 불편함을 느낀 때부터 시작할 수 있고, 환자가 원할 때 시작할 수 있고, 증상이 불편하지 않을 때 종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습제나 윤활제 같은 경우에는 의사 처방 없이 진료 없이도 본인이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쉽게 이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소에는 질 보습제를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사용하시고 이제 부부 관계 하실 때 많이 불편하시면 관계하실 때 추가로 사용하는 거 추천드리고 있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주로 많이 물어보세요. 보습제 추천해 주실 거 있냐, 윤활제 추천해 주실 거 있냐 하는데, 그냥 딱히 이게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이제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윤활제로 사시는 건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질 보습제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국소 호르몬제 사용할 수 있겠고, 이 국소 에스트로겐이 이 비뇨 생식 그 증상에 그 치료하는 골든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국소 에스트로겐을 사용하게 되면은 질 상피 이제 성숙 지표도 향상시키고, 아까 이제 산도를 감소시키고 모세혈관 증식을 유발하고 상피 분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 환경을 만들어줘서 질 내에 정상 세균총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사실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경구 에스트로겐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을 드실 때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암, 유방암, 자궁 내막암, 정맥 혈전증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이제 수반되는데, 국소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유방이나 자궁 내막에 안전하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전신으로 사실은 흡수되는 호르몬 농도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혈중 에스트라디올 농도가 폐경 수치 아래로 머무르는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자궁 내막 증식증, 정맥 색전증 위험도도 높이지 않는 걸로 다수의 연구들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장기간 투약할 때에 자궁 내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 1년 이상 정도 되는 장기간 임상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어서 1년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사용하여 진행하시면은 크게 위험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 에스트로겐 제제로 이제 국내에 존재하는 거는 질정이 가장 흔하고요. 최근에 원래 이제 크림이 예전에 있다가 품절되었다가 다시 최근에 질 크림까지 이제 다시 이제 국내에 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질정이든 크림이든 다 효과가 동일하게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질 건조증이나 성교통 개선에 비슷한 효과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뇨기 증상도 호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뇨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 3, 4주 이상 쓰면은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고 3개월 정도 써보고 이제 정말 증상이 개선되는지를 확인해서 약을 계속 쓸지를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로 분류한 것들은 사실상 뭐 저희 나라에 없는 약이나 아직까지 뭐 FDA 승인이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는 되지 않는 치료법입니다.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이론적으로는 DHA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합성 과정 중간에서 만들어지는 산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질내에 넣었을 때 그런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임상 연구에서 질 건조감을 개선시킨 그런 결과도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오스페미펜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체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질 건조증 개선시키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직 그 안정성이 완전히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시술로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질 점막에 상처를 내고 그게 다시 재생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질 점막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작은 규모 연구에서는 효과가 보인 부분도 있었지만 FDA 승인은 아직 받지 못했고 또 이제 뭐 드물지만 질에 화상이 입거나 이제 영구적인 스카 같은 상처 같은 게 생겨서 오히려 성교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치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비뇨 그 생식증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런 진료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한 2-3개 정도를 추려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호르몬 요법이라고 하고 질내에 호르몬을 넣는다고 하는데 그게 질 건조증 말고 비뇨 기계 질환에도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국소 에스트로겐 요법을 하는 게 질내 산성도 낮아지고 락토바실루스가 증가해서 요로 감염 발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박뇨나 뭐 절박뇨, 빈뇨 증상이 있는 과민성 환자에서도 에스트로겐 요법이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요실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고요. 이제 전신 호르몬 치료 관련한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오히려 요실금 같은 경우 조금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결과가 보고는 되어 있고 이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아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뭐 어떤 치료든지 그러시겠지만 치료기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건 제가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시작하는 것도 애매하고 끝나는 것도 이제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치료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뭐 특별히 이거는 그리고 증상이 이제 또 중단하면은 재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꼭 중단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은 조금 더 길게 치료를 하면은 저는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립니다. 연구, 실제 이제 임상 연구가 저희가 임상 진료를 하는 그런 원칙이 되는데 그런 연구는 1년, 이제 가장 긴 임상 연구가 1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1년 이내까지는 좀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알 수가 없다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뭐 정맥 색전증, 유방암, 자궁 내막암 이런 데 크게 영향이 없어 보이고 이제 주치 전문의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항암을 해서 폐경이 조금 당겨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조기 폐경이라고 해서 항암 때문에 당겨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유방암 재발 방지 치료 때문에 이제 그런 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나 그런 약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원래 자연 폐경 되시는 분보다 더 빠르게 이런 증상을 호소하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는, 그 국소,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대규모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유방암 환자에서도 안정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그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유방암 환자는 금기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외과 선생님들의 입장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분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방 환자에 쓰는 것도 FDA 승인을 아직 받은 것은 아니어서 경질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방 환자에서는 사용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뭐 보습제나 윤활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대체제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그런 질 위축증뿐만 아니라 이 비뇨 생식계 증상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런 폐경후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진단하는 것은 환자분의 주관적인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편하면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권고되는 거는 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보습제나 윤활제를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그러고도 이제 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이제 산부인과 내원하셔서 국소 에스트로겐 사용을 고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M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질 유산균이 진짜 효과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이 유산균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연구도 많이 되고 이런 상업적인 시장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치료 목적을 가지는 질 유산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질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질 쪽에 있는 그런 균들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 유산균은 보통 먹는 게 많잖아요. 실제로 장을 통해서 그 먹는 그 유산균이 질 내에까지 환경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로 인해서 뭔가 질염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난임 이런 거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질 유산균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어떤 게 더 우월하다, 우세하다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연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왜 배 안 나와 님께서 이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폐경일 때 꼭 산부인과를 방문해야 할까요? 그냥 이겨내는 건 좀 버거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를 했지만 폐경이라는 게 이제 모든 여성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거 내가 겪는 거 당연하지. 그럼 이런 증상 있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사실 또 폐경으로 인한 그런 증상들이나 또 산부인과를 내원하는 게 사실 조금 쉽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거를 불편해하면서 참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와서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한다고 무조건 또 약물 치료나 뭐 수술을 하자는 것도 아니니까 상담을 충분하게 받으시면은 이거는 내가 집에서 어느 정도 뭐 어떤 나의 생활 습관 교정이나 이런 걸로 조절할 수 있겠구나 이런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되게 약이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그 약을 쓰는 게 나에게 되게 이로운 부분이 많고 내가 막 무작정 겁먹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러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증상이 사실 뭐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당연히 시간 내고 돈 들여서 병원 내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내가 불편한 증상이 있고 이게 폐경 이후 뭔가 폐경기, 갱년기에 이제 걸쳐서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게 맞고 누구랑 한번 상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산부인과를 방문하시는 건 정말 너무나 적극 추천합니다. 방문하신다고 다 약을 쓰자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치의 살쪄님. 일단 폐경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폐경은 근데 왜 50대쯤에 오게 될까요? 생물학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더 늦은 나이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이제 이거를 왜 50대에 오는지를 정확하게 기전을 밝혀내게 되면은 그걸 50대에 오지 않게 함으로써 엄청난 파급 효과 있는 뭔가 그 기술이나 약이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50대 어쨌든 이제 폐경이 오는 그런 과정은 태어날 때 이제 정해진 난소의 그 난자의 개수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제 일생 동안 한 500개 정도 배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자가 남아 있는데도 사실 폐경이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 기전은 사실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는 딱 50에 정해져서 오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폐경기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부터 제가 진짜 늦게 본 분은 거의 정말 50대 후반까지도 생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고된 바도 꽤 있고. 그래서 40대 초반부터 50대 전반에 걸쳐서 폐경이 올 수 있는 거고, 장단점은 사실 좀 있습니다. 이제 여성 호르몬에 줄 수 있는 건강한 효과를 더 오래 받게 되면은, 그런 뭔가 뼈 건강이나 심혈관계 질환 예방 이런 것도 높아지게 되지만, 또 이제 반대로 여성 호르몬에 영향받는 그런 질환 같은 것들은 유방암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리스크가 딱 정확한 퍼센트로 측정되진 않지만 그런 위험도는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본인이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짧았을 때 뭐 불편하거나 그게 계속해서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산부인과 오셔가지고 주치의랑 상의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춘기님, 교수님, 폐경 시 호르몬 치료는 필수인지요? 증상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폐경 시 호르몬 치료가 필수는 아니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중심이 되는 기조는 증상이 불편하다. 환자가 증상을 불편하게 느낀다고 하면은 치료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근데 나 그냥 뭔가 폐경으로 인한 뼈가 약해지는 게 무섭다. 그래서 예방으로 아니면 증상이 생기지 않았는데 증상이 생길까 무섭다. 이런 예방적으로 사실 치료하는 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호르몬 치료를 권고드리고, 이제 그런 증상 완화를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당연히 골다공증이나 그런 심혈관계 질환 예방의 효과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어서 그건 이제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네, 질문이 이제 전반적인 폐경이나 호르몬 치료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충치면 치가 되는 충치님, 호르몬제를 꼭 병원 가서 맞아야 하는 걸까요? 개인이 치료할 수는 없는 거겠죠? 개인이 치료할 수 있는 호르몬제를 일단 처방받으려면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는 거는 맞고요. 폐경기 증상 관련해서 개인이 치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라면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에서는 충분히 본인의 생활습관 교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체중이 안 찌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체중이 안 찌게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들, 그리고 규칙적인 식습관,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 근데 이런 그냥 생활 습관 교정을 해도 이제 증상이 남아있거나 불편하시면은 호르몬 치료나 그런 치료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호르몬을 쓰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의를 하시고 치료하시면은 굉장히 도움되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도 처음에 제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권장을 드리면은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고, 치료를 하는 친구나 치료하다 부작용을 겪은 친구,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고 오세요. 되게 극단적인 부작용을 겪은 얘기를 또 저한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한테 진료 보시는 분의 90% 이상은 다 너무 만족하면서 진료를 보고 계시고, 오히려 이제 이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어느 정도 끊을 시기가 돼서 한번 끊어볼까 하면은 끊는 걸 거부하시는 분이 실상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는 되게 두려움이나 걱정이 많으실 수 있는데,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으시고 적응증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은 정말 본인이 예상치 못한 그런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면 호르몬 치료는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런 비뇨기계 증상 관련해서는 다른 증상은 다 내가 없는데 화끈거리거나 이런 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 아래 질 위축증만 되게 좀 많이 불편하다, 건조한 게 불편하다, 부부관계 하는데 힘들다 라고 하시면 이제 전신작용하는 경구 호르몬 치료를 먼저 시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훨씬 더 안전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바르는 크림이나 질정 호르몬제를 사용해서 그런 증상들을 충분히 교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해피바이러스님의 질 건조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 건조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 있으면은 섭취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그런 유산균 중에서는 치료 효과를 가진 유산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질정으로 넣는 유산균도 있고, 뭐 먹는 유산균도 있고 한데, 일단 치료적 목적이 이제 밝혀진 거는 없고, 그래도 이제 저희 산부인과 의사 생각에는 먹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질 쪽으로 넣는 게 질내 환경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질내에 그런 뭐 락토바실루스 관련된 균으로 만들어진 질정을 넣는 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제품마다 그런 뭐 농도나 어떻게 그런 거를 조제를 했는지가 굉장히 달라서 그거는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사실 조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가 처방하는 그런 호르몬 약 중에 약간의 그런 질내 유산균이 포함된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상담을 하시고 그런 걸 처방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해피바이러스님 또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레이저 시술은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통증이 심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요. 마취를 진행하고 시술을 받는 걸까요? 그리고 시간 통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부에 하는 레이저도 아파서 잘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네요. 레이저 시술은 이제 뭐 일단 저희 병원에서는 시행을 하지가 않아가지고 정확한 뭐 비용이나 뭐 시간, 통증 말씀드리기는 뭐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피부에 레이저 하는 거랑 사실 기전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게 뭔가 레이저로 자극을 하면은 그 점막에 상처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복, 재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두꺼워지는 부분도 있고, 좀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부분도 있어서 질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의학 이론적으로도 있고, 소규모 연구에서는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그런 레이저 시술하는 그런 뭐 어느 정도 세기로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시간으로 해야 되는지는 정립된 프로토콜이 일단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아직까지는 FDA 승인이나 이런 거를 통과를 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피부 사실은 아래쪽 점막이 뭐 약간 통증 관련해가지고는 피부랑 이런 통증 세포 분포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통증 느낌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피부에 하는 게 조금 더 아플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점막이 하는 게 색이나 그런 시간 때문에 생각 좋은 부분 가 그런 부부관계 할 때 통증 개선으로 하게 되는 건데 오히려 그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쉽게 권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좀 그런 결과들이 더 나오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널 이름 추가님, 뭐, 이거는 오늘 제 강의랑 조금 관련은 없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 조금 의학적인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임신 속설 중에 고기가 많이 땡기면 아들, 과일이 많이 땡기면 딸이라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저도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듣고, 실제로 뭐, 고기 뭐, 많이 땡기고, 매운 거 좋아하면은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들은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일단은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네, 그, 과일이 많이 땡기신다고 해서 지금 딸을 조금 이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과일이나 뭐 고기나 사실 그런 건 전혀 근거가 없고요. 아마, 네, 살이셨으면 좋겠네요. 네, JM님,
비누로 씻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2달 전에 방광염과 질염으로 고생하고 나서 비누로 매일 씻은 염증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장기적인 비누 세정이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약산성은 미끌거려서 비누 쓰거든요. 네. 근데 고생을 하시다가 그냥 비누 세정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뭔가 개선이 되셨다면은 사실 올바른 방법으로 제가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세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하시고 좋아진 거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JM님이 폐경을 하신 분이시고 아니면 갱년기 언저리에 있다든지 폐경을 하고 나서 이런 증상이 더 많이 심해진 것처럼 느끼게 되신다면은 이제 윤활제, 보습제 이런 걸 쓰고도 사실 추가적으로 에스트로겐을 쓰는 게 되게 좋은 효과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사실 방광염이라고 하는데 질 위축증이랑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인가? 질에 뭘 호르몬을 넣는 게 무슨 관련인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폐경하고 나서 생기는 그런 방광염 증상이나 비뇨기계 증상들이 폐경이랑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호르몬 질정이나 크림을 쓰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저는 한 번쯤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면은 내원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호르몬제 아니더라도 사실은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 윤활제나 보습제 그런 것도 처방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좀 속옷을 착용하실 때도 좀 면속옷 위주로 착용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상식적인 내용이긴 한데 통풍이 잘 되는 거. 사실 그래서 분비물이 많다고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패드를 정말 매일매일 착용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라이너나 생리대 이런 것들을 착용하시는 폐경하신 환자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무분별하게 패드를 하시는 게 더 그런 질염이나 이런 방광염에 더 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증상이 심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속옷을 좀 자주 갈아입을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면은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도 방법이고요. 집에 있을 때는 좀 밖에 다닐 때보다 좀 더 편한 헐렁한 속옷이나 이런 걸 착용하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효과가 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조금 더 똑똑하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통만두님, 안녕하세요. 50살이고 생리 안 나온 지 3개월째입니다. 생리 전 증후군은 보이는데 생리는 안 나오네요. 그냥 폐경으로 알고 지내야 하는지 산부인과 가서 치료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든지 만이든지 50살이시면은 아마 갱년기에는 해당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폐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학적 의미 자체가 생리를 안 한 지 1년이 됐을 때를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폐경이 됐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리 전 증후군은 보이는 생리는 안 나오는 거는 이제 갱년기, 폐경 이행기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호르몬이 굉장히 좀 이제 불규칙하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높인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안 되면서 폐경이 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있던 에스트로겐이 내려가는 과정 중에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요동을 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분비가 안 되는 감소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증상으로 생리불순 그리고 생리양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는 그 폐경 이행기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생리가 안 나오는 증상만 있으신 거면은 일단은 경과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생리가 그렇게 불규칙해지면서 우리가 소위 갱년기 증상이라고 말하는 얼굴 홍조 그리고 밖에 사람들이랑 있는데 혼자만 땀이 막 엄청나게 난다든지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수면 드는 것도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깬다든지 아니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질 위축증이나 비뇨기계 증상이 더 심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되면은 당연히 오셔서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폐경은 이제 조금 더 봐야지 될 것 같고 갱년기 상황으로는 보이셔서 증상이 있으시면 산부인과 내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200명 돌파하기님, 저희 어머니께서 질 건조증인지 뭔지 달리기를 하시면 가끔 아래에 피가 나고 아파하셔서 정말 속상한데요. 이거 심각한 걸까요? 네, 이게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일단 어머니 연세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폐경은 하신 지 오래되신 분이셨을 것 같고, 그렇게 그 폐경 되신 분들에서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반드시 위험한 그런 것들은 감별을 해야겠지만 가장 흔한 게 위축성 질염 때문에 출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맞고요. 이게 워낙에 에스트로겐 영향을 못 받으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되다 보니까 조금만 스치거나 그런 자극이 있어도 폐경 전보다 훨씬 더 그런 출혈 이벤트나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주 그러니까 달리기를 만약에 자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달리기를 할 때마다 그런 증상들이 자주 있으셔서 불편하신 거라면은 일단 산부인과 내원하셔서 뭔가 자궁 쪽에 뭐 악성이나 종양이나 그런 게 의심되지 않는 게 다 확인이 되면은 에스트로젠이나 크림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60세, 70세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냥 당연히 그냥 폐경되면 건조하겠지, 원래 이런 거지 하고, 사실 또 이게 질이 건조하고 부부관계 할 때 아프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랑도 좀 공유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끙끙대면서 집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찾으시던지, 요즘엔 또 다행히 인터넷이 좀 발달이 돼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은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정보를 보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적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걸 처방을 드리면은 정말 만족도가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쓰는 주기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로 자주 쓰지 않고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런 질출혈 증상이 지속되면은 산부인과 오셔서 다른 거 문제 없는지 확인하시고 질 에스트로겐이나 그런 질 건조증 치료를 관련해서 상담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님 질문 읽어드릴게요. 4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생리가 꽤 규칙적인 편인데 지난 생리를 4월 3일에 시작해서 4월 7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에 다시 시작해서 4월 10일 오늘까지 계속 비치고 있네요. 아랫배도 약간 불편하시고 초음파를 봐야 하는 상황일까요? 일단은 4월 3일에 확실하게 생리를 하셨고 원래 규칙적인 주기에 맞는 그게 생리였다고 하면은 4월 10일에 출혈 비치신 거는 일단 생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출혈, 이상 자궁 출혈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원하셔서 당연히 초음파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이상 자궁 출혈 원인으로는 이제 무배란성 출혈이나 아니면은 성근증, 근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자궁의 혹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내원하셔서 그런 게 변화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은 또 이제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한 거의 1% 미만이긴 한데 그런 자궁 내막의 문제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세포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제 때문에 출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산부인과 내원하셔서 초음파는 확인하시고 그냥 문제 없는 거 확인하시고 안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님, 네, 이건 폐경이랑 상관없긴 하지만 생리 주기를 아예 28일에서 40일이나 더 느리게 늦추는 방법은 없나요? 운동 등을 통해서 피임약 6개월 정도 복용하면 생리 주기가 늦어진다고 하는 사실인가요? 피임약을 복용한다고 주기가 복용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피임약에서 설정한 주기대로 규칙적으로 가게 되고요. 복용을 하고 나서 끊었다고 하더라도 주기를 더 늦추는 그런 효과는 없기는 합니다. 피임약을 먹는 거는 그냥 정말 내가 생리가 한 1, 2주 내로 임박했을 때 그거를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서 먹는 것만 목적이 있고요. 주기를 늘리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려고 먹는 거는 효과가 없고 당연히 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기가 되게 불규칙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막 어느 때는 40일 주기를 했다가 막 80일 주기를 했다가 뭐 65일 했다가 이런 게 되게 불규칙하신 분들은 피임약을 먹으면서 주기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제 뭐 당연히 피임약을 먹기 전에 그런 주기가 왜 불규칙한지를 확인은 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이제 그런 원래 불규칙한 분에서는 피임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규칙적인 분이시라면은 그거를 미루려고 먹는 건 전혀 이득도 없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해피 언니님은 조금 내용이 기신데요. 네, 만 40세 여성이라고 하셨고, 4개월 전에 생리가 나오지 않아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폐경이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제를 먹었는데 아랫배가 너무 아팠고, 참다 산부인과를 가보니 혹이 있었는데 이게 커져서 아프면 호르몬제를 끊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미혼이신데 어떻게 할지 막막하시고 생리하고 싶은데 혹을 제거 다시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안 될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는 되게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의 그런 상태, 초음파 상태나 건강 상태를 사실 여기 주신 정보로는 충분히 확인을 못해서 제가 이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만 40세신데 아마 폐경이라고 얘기를 들으신 거 보니까 피검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검사를 해서 뭔가 호르몬 수치가 폐경 수치가 나와가지고 폐경이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피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라다이올, 뭐 FSH 이런 걸로 진단을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하고요. 요즘에는 AMH, 향뮬러간 호르몬이라는 검사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 검사로 아마 진단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폐경을 이제 보통 폐경 평균 나이를 만 한 50세 언저리로 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 40세신데 여성 호르몬이 더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하시면은, 네, 그거를 호르몬제를 먹을 수 없는 금기증이 있지 않는 한은 저도 호르몬 치료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근종이 원래 있었던 걸로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저도 환자분한테 근종이 있다고 호르몬제를 안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문제없는 모양이나 문제없는 사이즈, 문제없는 위치의 근종이라면은 충분히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호르몬제를 먹는다고 다 근종이 커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워낙 이제 환자분마다 차이가 있고 근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종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커질까봐 호르몬제를 안 드실 이유도 없으세요. 근데 이제 드시면서 좀 증상이 있었네요. 앞 통증이 증상이 있었고 혹이 좀 커졌다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호르몬제를 초반에 먹을 때 또 조금 주의하실 게, 이때 또 생리를 안 하다가 호르몬제를 먹으면 생리를 하거나 여성 호르몬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증상이 초반에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방통이나 뭐 좀 부정출혈 같은 거나 뭐 이런 복부 통증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사실은 정상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보통은 오랫동안 장복할수록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냥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수 있다고 이제 얘기가 돼 있어서, 통증이 있다고 바로 이렇게 막 겁을 먹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그거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이 있었는데 이제 커졌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커진 정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뭐 정말 한 0.5cm 커진 건지 아니면 조금 급격하게 커진 건지 이런 거에 차이는 있습니다. 급격하게 커지게 되면은 사실 자궁옥 같은 경우는 근종의 1% 미만에서 이제 육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는데 그래도 확률이 이제 0%는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커진 그런 근종들에 대해서는 육종이 아닌지를 좀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고, 이제 감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직 검사거든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하려면 산부인과 쪽으로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서 아마도 수술로 제거를 해서 문제 없는 게 확인되시면은 다시 호르몬제를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아마 검사나 그런 내용들을 상의를 하셔가지고 수술을 하실지 아니면은 호르몬제를 좀 다시 복용할 수 있으실지를 그 상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세라01님, 허리, 무릎, 어깨 등 관절통의 호르몬 치료가 도움될까요? 49세이고 5월부터 생리불순 시작되었습니다. 생리를 한 달에 2번씩 하고 생리량도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고요. 이번 달 프레달 먹기를 시도했는데 두통 울렁거림 아래쪽에 붓고 아파서 중단했습니다. 일단은 허리, 무릎, 어깨 등 관절통에 그러니까 뭔가 폐경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통증은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경구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갱년기 기간뿐만 아니라 폐경 이후에 그런 관절통이 있으면은 그것도 호르몬 치료를 저희가 권장하는 기준이 되고요. 생리불순 하시고 생리도 이제 워낙에 이제 호르몬이 이제 왔다 갔다 플럭추에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약을 시작하시고 좀 부작용이 있으셨네요. 두통하고 울렁거림, 아래쪽에 붓고 아파서 중단했다 하셨는데 이제 또 폐경기 호르몬 치료하는 약제가 단순하게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작용이 좀 어느 정도 복용을 했는데 있다. 내가 호전되는 증상은 없고 불편한 증상은 아주 가득하다. 그러면은 사실 다른 호르몬제로 좀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중간에 호르몬 약을 바꾸신 분도 꽤 있으세요. 근데 그런 걸 오래 이제 하다 보면은 나한테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다. 나는 이거랑 잘 안 맞는 것 같다를 또 본인이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의 그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거 말고 좀 더 그런 효과를 저런 두통이나 울렁거림 같은 거를 조금 덜 할 수 있는 약이 있는지 이런 거를 상의하셔서 교체해서 드시고 일단 관절통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뭔가 약을 먹었는데 관절통도 효과가 없는데 부작용만 있다. 그럼 사실 그 약을 드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통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불편한 거는 뭐 좀 있다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더 불편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저울질 하셔가지고 치료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젤님. 교수님 최근 여성 호르몬제 복용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게 맞나요? 리비알 5년째 복용 중인데 계속 중단은 못할 것 같거든요. 호르몬제 복용 2년째 유방 모록 작은 게 생겼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이즈 변화는 없어요. 유방외과에선 괜찮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많이 정말 다빈도 질문 중에 하나고요. 아마 이거를 제가 마지막 설명드리고 이제 방송을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호르몬제는 일단은 복용 기간이 제한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권고되는 기간, 그러니까 뭔가 가이드라인에서 딱 몇 년 먹어라 이렇게 제시되는 기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결국엔 증상을 그러니까 완화시키려고 치료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폐경기 증상은 사실상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높이 있다가 확 그 감소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감소한 채로 쭉 유지되면은 이제 그 증상들은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호르몬 치료 안 하신 분도 그냥 갱년기 증상 참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제 치료하는 기간은 권장하는 바가 이제 증상이 있을 때 호르몬제를 시작을 하고 끊었을 때 증상이 없으면 끊어도 된다가 이제 권장하는 바입니다. 네, 보니까 중단은 못할 것 같거든요 라고 하시는 부분이 아마 끊었을 때 증상이 아직 계속 있다든지 아니면 먹으면 이제 너무 만족스러운 증상이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저렇게 5년 이상 장복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장복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한 이제 부작용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잘 검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방암 발생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걱정을 하시는데 위험도가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위험도를 높인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은 편이라서 이제 호르몬제 드시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유방 검진을 하시면서 거기서 암이 나오지 않는 한은 사실상 거의 다 호르몬제 지속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젤린 같은 경우에는 2년째 무록이 있었고 3년까지도 사이즈가 변화 없다. 그럼 그거는 이제 양성 무록인 게 굉장히 좀 확실한 편이기 때문에 계속 저런 동일한 그 유방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은 호르몬제를 지속해서 복용하는 것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방 무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호르몬제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는데도 혹이 생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록이 조금 더 늘어났다, 커졌다 하더라도 악성이 의심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계속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호르몬제 복용을 유지를 계속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호르몬제 복용해서 그냥 내가 아무 증상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난 골밀도를 좋게 하고 싶어서 끊고 싶지 않다. 이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내가 확실히 이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하면서 좀 유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엔젤님 같은 경우에는 유방 무록이 더 변화 없고 검사하면서도 계속 확실하게 양성으로 이제 좀 판단되는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정기 검진 하시면서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오늘 이제 제 강의랑 이제 Q&A 주신 것들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거를 제일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게, 저희 어머니도 그러십니다. 이게 여성에선 당연히 폐경기를 겪기 때문에, 아니, 이걸 남사스럽게 어디 가서 뭐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냐, 그냥 참고 지내는 거고, 원래 다른 여자도 다 그런 거다. 다른 내 친구들 다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참고 견디실 이유가 전혀 없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폐경 이후의 삶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참는 게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거를 이제 추구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이 폐경이랑 관련된 이 질 건조증, 비뇨기계 증상 뿐만 아니라 제반 모든 증상들에 대해서 이거는 폐경기 증상인가 아닌가 그걸 모르는 것조차도 상담을 받으시면은 굉장히 정보를 얻는 것부터 해가지고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막 계속 숨기려고 하거나 남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좀 바꾸셔가지고 산부인과 내원하셔서 건강한 치료나 그런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상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